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오대양 육대주에서 오대양 마지막 바다인 남극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극해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극지방할 때 극, 그리고 바다 해자. 그래서 남쪽에 극지방에 있는 바다. 쉽죠? 영어로는 서던 아크틱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서던이죠. 그리고 아크틱은 극지방의, 사실은 북극을 말하는데 남쪽 북극의 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엔타아크틱이라고 합니다. 엔타아크틱 오션이라고 해서 이 안에 아크틱이 있죠. 엔트가 어게인스트입니다. 그리스어로 접두사. 그래서 반대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북극의 반대 바다니까 남극해가 되는 거죠. 남극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남극해는 북극해랑 달리 이렇게 남극 대륙이 있어요. 대륙이 있고 그 앞바다가 남극해가 되는 겁니다. 남극해는 나름대로 특이한 게 이쪽은 이제 극지방이니까 일단 되게 춥겠죠. 그리고 여기 바다는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이렇게 환류가 돕니다. 환류라는 건 이 대륙 주변으로 이렇게 바다에 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지구가 도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이렇게 환류가 생기겠죠. 여기는 물 온도가 마이너스 2도에서 10도래요. 되게 차갑죠. 다른 바다보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 온도에서 2도만 더 올라가서 0도가 딱 돼버리면 얼음이 한 30% 정도는 녹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기후 온난화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바다이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도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학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바다인 거죠. 바다가 하도 차다 보니까 표층 생태계, 그러니까 200m 언더, 한 150m까지는 되게 차서 작은 어떤 물고기나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물범이나 범고래 이런 고래류 이렇게 지방이 두툼해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중 생물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해 이제 표면층 이쪽은 빙하가 얼잖아요. 이게 얼었다가 녹았다가 막 이게 이제 자주 그래요. 온도가 딱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플랑크톤 살기에는 아주 적격인 거예요. 플랑크톤이 많으니까 이런 크릴새우 종류가 요 표면에 많이 살고요. 그래서 또다시 수염고래나 범고래 이런 생물들이 요 바다에 와서 포식을 하려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이 되면 빙하 보세요. 엄청나죠? 이런데 배가 딱 맞닥뜨렸다고 해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큽니다. 네. 이런 큰 빙하 만나면 웬만한 배는 다 그냥 아작납니다. 특히 남극의 겨울이 되면 이런 빙하가 아주 많아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극은 날씨가 늘 맑아서 너무너무 선명해갖고 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빙하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 겨울이 남극은 언제일까요? 몇 월일까요? 12월? 아닙니다. 8, 9월. 네, 이때가 겨울입니다. 북반구에 사는 우리가 여름일 때 남극은 그 반대의 계절인 겨울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남극해나 북극해는 가면 멋진 지금 하늘 광경 보이죠. 요걸 이제 오로라라고 하잖아요. 오로라. 네.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데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오로라는 태양풍 때문에 생깁니다. 태양풍. 태양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나 전자들.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 같은 종류입니다. 여기에 태양은 계속 여기 이제 멀리 있는 태양이에요. 계속 핵융합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종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태양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지구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구라고 치면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피폭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지구는 남북으로 자기장이 있어서 요 자기장 덕에 여기 태양풍이 날아오다가 이렇게 싹 자기장 보호막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다가 많은 부분이 대기권에서 걸러지고 이 자기장의 흐름에 의해서 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아오는 태양풍이 이 강한 자기력 때문에 이렇게 휘긴 하는데 여기 자기량이 약한 데가 극지방이잖아요. 북극이나 아니면 남극 쪽에서는 이렇게 오다가 한 번씩 쏙쏙 이렇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대기로. 요게 지구 대기권의 안에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지구 대기권 안에는 가장 많은 게 70% 질소, 그리고 산소 꽤 많이 있고 나머지 조금 있죠. 원소들이. 이 질소랑 산소가 많이 있는데 질소 산소에 태양풍 입자들이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질소 산소가 에너지를 확 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질소는 이렇게 붉은색 요걸 띠게 되고요. 산소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 하면 녹색이나 붉은색 다 이렇게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주로 녹색과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런 멋진 오로라가 생기는 겁니다. 오로라는 그러니까 요 극지방 북유럽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남극 북극 뭐 이런 데 가야지 볼 수 있는 현상인 겁니다. 과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다시 어원으로 와서 남극은 영어로 엔타크틱 오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앞에 엔티라는 그리스 접두어고 요게 어게인스트 반대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북극이었고 북극의 반대니까 남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엔티라는 어원도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죠. 피부 노화 방지. 예. 에이징의 반대니까 안티에이징인 거고. 엔티바디 하면 이제 이게 항체,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항체라는 거고. 엔티박테리아라면 뭐 항생제, 이제 박테리아의 전염을 막아주는 항생제 같은 것도 엔티박테리얼. 그래서 엔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엔트아크틱 하면은 북극 반대인 남극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오션이라는 게 왜 바다인지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앞서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가 있었고 제우스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우스가 나타나기 전에 티탄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바다의 신은 누구였냐면 오케아노스였습니다. 이후에 제우스가 티탄들을 물리치고 여기 바다를 포세이돈이 차지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여기 막 얘기한 오케아노스가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아노스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고 여기서 바로 오케아노스 영어식으로 하면 OCEANNOS가 되고 여기서 오션이 나온 겁니다. 네, 말풀이 요약하겠습니다. 남극해는 남쪽 극지방에 있는 바다, 북극의 반대인 엔트가 들어가서 엔트아크틱 오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리스 접두사 엔티, 요거는 안티가 이제 반대, 너 안티냐 할 때 그 반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엔티박테리얼이라고 하고 피부 노화 방지를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오로라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태양풍이 이제 극지방 자기력선의 빈틈, 거기에 끌려서 살짝 지구대기랑 반응해갖고 산소 질소랑 반응해서 나타나는 색깔이 이제 오로라 색깔로 나타난다. 그리고 엔트아크틱 오션, 남극해 할 때 오션은 타이탄 중에 바다를 관장하던 오케아노스라는 티탄에서 이름이 나와서 오션이라고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